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챕터 2장의 저항으로서의 점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항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저항으로서의 점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 오늘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다음에 면찰 응력, 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입력값은 출력값을 얻기 위해서 투입하는 물리량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한강계수 RE 값은 저항으로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풋값, 즉 우리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 위해 투입하는 물량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아웃풋값이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 값이 크게 되면 아웃풋 값이, 즉 원하는 효과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계수는 우리가 저항으로서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점도에 가깝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인풋 값을 우리가 배를 부는 힘이라고 하고요. 그때 지난 시간에 스킨하고 로션 위에다가 종이배를 띄우고 동일한 힘으로 후 불었었죠. 그때 배의 이동 속도를 우리가 원하는 효과, 즉 아웃풋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상관계수는 바로 점도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관계수를 점도로 유도하기 위해서 배를 부는 힘, 즉 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본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꿔주고, 배의 이동 속도도 우리가 속도에 대한 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서 면찰 속도란 개념으로 대체를 해준다면 그때서는 이 상관계수 값이 점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중력이나 관성과 같이 어떤 물체 전체에 다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바디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 물체에 다 적용되는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는 힘을 바디 포스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도 있는데 이런 힘을 컨택 포스라고 부릅니다. 즉 중력은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있다면 이 핸드폰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렇지만 접촉이라는 힘은 우리가 이걸 민다고 할 때 가해지는 힘은 이 표면에 힘이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힘은 바디 포스와 컨택 포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레올로지, 즉 유변학에서는 모든 가해진 인풋으로 작용하는 힘은 컨택 포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디 포스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좋겠지만 우선 컨택 포스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택 포스는 말 그대로 접촉을 하게 되잖아요. 그 접촉에 의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어떤 면과 면이 접촉한다고 할 때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면과 면이 닿기 때문에 접촉하는 면적이 중요해집니다. 그 다음에 접촉하는 방향도 중요한데요. 접촉하는 방향은 조금 이따가 공부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면과 면, 손바닥이 면과 면이라고 한다면 이 면과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만날 수가 있죠. 수직으로. 그 다음에 면과 면이 이렇게 마찰하면서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향은 크게 두 가지라고 나누고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거를 수직 방향, 이렇게 면을 마찰하는 방향으로 만나는 거를 면찰 방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택 포스에서는 크게 접촉 면적과 접촉 방향을 두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점도를 유도하기 위한 힘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접촉 면적을 먼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은 특히 컨택 포스, 앞으로 힘은 레올로지에서 힘은 다 컨택 포스가 됩니다. 컨택 포스는 접촉되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그 예전에 인기리에 방영했었던 강호동과 유재석이 많이 나오는 그 공포의 쿵쿵 따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 제가 사진을 몇 장 캡처했습니다. 거기서 힘이 면과 면이 받는 면적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 그러니까 면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힘을 접촉하는 면적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힘을 면적으로, 접촉하는 면적으로 나눠준 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압력 또는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압력이나 응력은 힘을 물체 표면의 면적으로 나눈 차원을 갖기 때문에 힘을 F라고 하고 면적을 A라고 한다면 응력은 F를 A로 나눈 값이 되게 됩니다. 이때 F는 물체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고 A는 힘이 작용하는 표면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힘이 작용하는 표면의 면적으로 그 힘을 나누는 이유는 같은 힘이라도 작용하는 면적에 따라 작용하는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바늘의 끝을 우리가 어떤 옷을 뜰 때나 이럴 때 꿰맬 때 바늘을 사용하잖아요. 그럼 바늘의 끝이 날카롭죠. 이렇게 바늘의 끝이 날카로운 건 똑같은 힘을 줄 때 그 옷을 잘 뚫고 들어가도록 바늘의 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동일한 힘을 줄 때 면적이 작으면 쉽게 거기 힘이 집중이 돼가지고 바느질감을 쉽게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못을 박을 때도 있죠. 못을 박을 때도 못이 한 면은 날카롭고 한 면은 뭉퉁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날카로운 면을 벽에다 대고 이렇게 못을 박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못의 끝부분이 날카로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여기가 이제 못의 그 끝부분이 예를 들어서 0.1cm 제곱이고 머리 부분이 1cm 제곱이라고 할 때 보통 망치로 여기를 두드리죠. 그죠? 두드리고 그러면 이쪽으로 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꾸로 해가지고 여기를 망치로 때리고 이게 벽으로 들어가게 하면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잘 못이 안 박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날카로운 면, 즉 면과 면이 못의 면과 끝면과 그 다음에 그 못을 박는 벽에 그 만나는 그 면적이 작을수록 힘이 더 집중이 되겠죠. 이게 바로 압력 또는 응력의 개념이 됩니다. 한번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망치로 못의 머리를 치는 힘이 1N이라고 가정합시다. 물론 이게 더 크겠죠. 더 클 수도 있지만 우선 그냥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N이라고 한다면 못의 머리가 받는 응력, 힘은 뭐냐면 힘을 면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잖아요. 힘을 면적으로 나눠주면 1이 됩니다. 1이. 근데 만약에 못의 끝부분이 받는 응력이 어떻게 되냐면 힘이 1인데 면적은 0.1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N/cm 제곱, 즉 면적이 작아질수록 단위 면적당 받는 힘은 커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똑같은 힘이 전달될 때 면적이 적은 부분에서 더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게 됩니다. 그 힘의 집중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단위는 제가 책 끝부분에 있는데 우선은 우리가 인트로덕션 쪽 소개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단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힘이라는 개념이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대로 맞게 사용되는지를 앞서 말했었던 강호동과 유재석의 어떤 일화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힘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강호동이 유재석한테 힘을 가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걸 캡처를 했습니다. 뭐냐면 강호동이 유재석 위에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발을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발끝으로 밟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 예를 조금 더 넓게 본다면 예를 들면 강호동, 유재석이 밑에 누워있고 강호동이 위에 이렇게 누울 때 하고 1번. 그 다음에 유재석이 누워있고 강호동이 발바닥을 밟고 지나갈 때 하고
유재석이 누워있는데 마지막으로 등 위로 등을 발끝으로 밟고 지나고 생각하면 유재석이 느낄 그런 고통이 어느 게 제일 클까요? 처음 유재석 위에 강호동이 누울 때, 유재석 등을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갈 때, 세 번째 유재석 등을 발끝으로 밟고 지나갈 때 어떤 게 고통스러울까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발끝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강호동의 그 힘이 무게가 힘으로 전달되잖아요. 이게 발끝으로만 전달되면 그 끝부분의 면적이 작아지기 때문에 유재석이 느끼는 고통은 굉장히 크겠죠. 그걸 한번 잠깐 그 캡처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자, 이제 원래는 강호동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그때 유재석이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장난으로. 이렇게 유재석 씨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서 웃고 있죠. 그죠? 이거는 제가 공포의 쿵쿵따 MC 대격돌의 한 장면으로 제가 캡처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강호동이 화가 났죠. 그래서 유재석한테 빨리 누우라고 그럽니다. 누우라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재석이 누워 있습니다. 이때 이제 강호동이 여기 발끝 보이시나요? 여기요. 발끝 보이시죠? 발끝으로 밟고 지나가려고 해요. 발끝으로 밟고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유재석이 왜 이렇게 발끝을 세워서 해? 이렇게 이제 따지는 장면입니다. 즉, 그냥 밟고 지나가도 되는데 발끝으로 지나가면 고통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고통이 훨씬 더 아프고 클 거라고 생각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강호동이 유재석에 눕진 않았지만 그 세 가지 경우가 뭐였죠? 만약에 유재석 위에 강호동이 이렇게 누울 경우, 그 다음에 유재석 등을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갈 경우, 발끝으로 밟고 지나갈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달되는 힘의 크기가 어떨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유재석한테 전달되는 힘의 크기는 여러분들께서 느끼다시피 세 번째가 가장 힘이 세게 되겠죠. 그죠? 그럴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전달되는 힘의 크기는 다 똑같습니다. 힘은 같습니다. 뭐가 달라지죠? 유재석이 느끼는 고통은 다르죠. 그런데 힘은 같잖아요. 힘은 똑같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그죠? 근데 유재석이 느끼는 고통은 세 번째가 제일 크잖아요. 발끝으로. 즉, 접촉 면적이 작은 거기 때문에. 그죠? 즉, 우리가 동일한 힘이지만 접촉되는 면적이 누울 때, 발바닥으로 지나갈 때, 발끝으로 지나갈 때 점점 접촉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재석한테 전달되는 힘의 집중도는 접촉 면적이 줄어들수록 고통은 더 커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압력이나 응력을 정의하는 이유는 힘의 크기를, 힘을 아까 전에 나눴었죠. 힘을 뭐로 나눴죠? 힘이 전달되는 면적으로 나누게 되면 면적이 작아질수록 이 값은 더 커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을 면적으로 나눈 값을 바로 뭐라고 한다? 압력 또는 응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압력을 영어로 하면 스트레스가 되죠. 스트레스. 프레셔, 응력이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뭐죠? 예를 들면 동일한 기분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그죠? 동일한 기분 나쁜 일 자체는 힘이에요. 그죠? 일 자체는 그 생기는 경우는 일이 힘이잖아요. 힘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하고 친구가 있는데 똑같이 빵점을 받았다고 하죠. 100점 만점에 빵점을 받았어요, 친구하고. 일이 생긴 건 힘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는 그 사람이 굉장히 그 마음이 커서 그런 어떤 나쁜 일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큰 사람은 그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요. 마음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적이라는 그 나쁜 기분을 그 마음의 크기로 나눠버리면 그건 작아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받는 힘은 스트레스는 작아요. 근데 만약 저는 그 마음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일이 생겼을 때 마음이 작기 때문에 그 일을 마음으로 나눈 값이 너무 커요. 그럼 내가 그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나 스트레스도 마찬가지 같아요. 똑같은 일이 여러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라도. 그러니까 일이 생기는 건 힘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는 그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압력, 응력이란 그 개념을 잘 생각해야 되고요. 우리가 레올로지에서는 항상 전달되는 힘은 접촉이기 때문에 항상 응력으로 생각해줘야 돼요. 응력과 압력은 압력이 응력에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힘은 우리가 응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큰 무리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스트레스, 응력이란 개념을 힘의 개념으로 잘못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강호동이 누울 때는 접촉 면적이 다 다를 때 또 우리가 힘이 많이 전달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힘은 접촉 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단위 면적당 전달되는 힘인 응력이 달라지는 거죠. 면적이 좁아질수록 응력이 커지기 때문에 그게 스트레스로 또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면적으로 나눈다는 거, 이 면적으로 나눈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누기란 걸 많이 강의를 합니다. 나누기란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런 나누기란 개념은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생활뿐만이 아니고 어떤 개념을 정립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내용은 제가 지금은 참고 어디셔널하게 써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면 제가 중간중간 다음 강의에서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다음번에 여러분들이 좀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하나 이제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볼 때요. 또 이거는 아까 전에 힘이 접촉 면적에 상관없이 동일한데 우리는 힘이 접촉 면적이 작아지면 더 커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무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누기가 왜 중요한지를 이걸 살펴보면 우리가 무게라고 할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묻잖아요. 솜이 무거울까요? 쇠가 무거울까요?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다 쇠가 무겁다고 대답할 거예요. 솜이 무겁습니까? 쇠가 무겁습니까? 물으면 다 솜보다 쇠가 무겁다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기는 어떤 오류나 가정이 없을까요? 제가 만약 물을 때 솜은 그죠? 솜은 한 방 가득이 있고 쇠는 요만큼 조금만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럼 당연히 또 솜이 무겁겠죠. 이 방 가득이 솜이 꽉 차 있고 압축돼서 꽉 차 있고 쇠는 조금 그냥 정말 쌀알 만큼만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솜이 무겁겠죠. 근데 만약 제가 이런 식으로 솜이 더 무겁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억지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억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솜과 금덩어리, 쇠라고 생각하죠. 금덩어리가 있으면 당연히 동일한 무게면 금이 훨씬 무겁겠죠. 그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친구들한테 물을 때나 솜이 무거울까요? 금이 무거울까요? 쇠가 무거울까요? 이야기하면 뭐가 무겁다 그럴까요? 당연히 금이 무겁습니다 하죠. 그렇다면 그 가정에는 뭐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두 물건 사이의 무게를 비교할 때는 은연중에 다음에 가정을 해요. 뭐냐면 두 물건의 부피는 같다는 거예요. 부피는 같다. 즉 솜의 솜의 부피와 금덩어리의 부피가 같다고 할 때 어떤 게 무거운가 하는 게 은연중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즉 동일한 부피라는 가정하에 두 물건의 무게를 비교하는 거죠. 즉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솜이 무겁냐 금덩어리가 무겁냐고 하는 거는 무게를 묻는 문제가 아니고요. 동일한 부피라는 가정이 들어가잖아요. 동일한 부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동일한 부피. 여기서 나누기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즉 동일한 부피를 가정하기 위해서는 그 무게를 뭐로 나눠줘야 되죠? 부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방 가득이 있으면 그 한 방 가득이 있을 때의 무게를 그 부피로 나눠줘야 되는 거죠.
조그만 쌀알만큼 있으면 쌀알만큼의 금의 무게를 측정하고 그 외의 부피도 측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동일한 부피, 두 개가 동일한 부피라고 가정한다는 것은 그 무게를 부피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즉 나눈다는 것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 부피로 나눈다는 것은 부피가 일정하다,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무게를 부피로 나눠서 서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무게를 부피로 나눈다는 건 부피가 같다는 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솜이 무겁냐, 쇠가 무겁냐, 금이 무겁냐 하는 거는 결국 어떤 개념이다? 쇠의 밀도가 크냐, 아니면 솜의 밀도가 크냐, 즉 무게를 부피로 나눈 그 개념을 묻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솜이 무겁냐, 부피가 쇠가 무겁냐 하는 문제는 솜의 밀도가 크냐, 쇠의 밀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즉 다음번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나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다? 동일한 뭐뭐일 때가 되는 거예요. 무게로 나누면 동일한 무게일 때, 부피로 나눈다는 건 동일한 부피일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성적을 물을 때, 예를 들면 나는 5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300점을 받았어요. 누가 시험을 잘 쳤죠? 총점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잘 친 거죠. 500점을 받았으니까. 그런데 저는 10과목을 쳐서 500점을 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3과목을 쳐서 300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제가 잘 쳤다고 할 수 없죠. 저는 10과목 중에 500점이고 이 친구는 3과목 중에 300점이에요. 그러면 서로 비교할 때 총점으로 비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비교해야 되죠? 서로 평균을 비교해야 돼요. 이 평균은 뭐죠? 총점을 뭐로 나눴다? 과목 수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500점을 과목 수인 10개로 나누면 저는 50점을 받은 거예요. 평균이. 이 친구는 300점을 3과목으로 나누면 100점을 받은 거예요. 즉 평균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총점을 과목수로 나눴다는 말은 과목수로 나눴잖아요. 그러면 동일한 과목수일 때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 개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나눈다는 거는 그 기반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비교되는 대상의 어떤 근거를 동일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게를 비교할 때도 똑같은 부피일 때의 무게를 비교한다면 동일한 무게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동일한 부피일 때의 무게. 그러면 동일한 부피? 나누는 거.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나누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다음번에 혹시 또 나누는 거에 대한 개념이나 의미가 필요하다면 제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힘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바디 포스와 컨택 포스가 있는데 이 컨택 포스인 경우에는 접촉 면적과 그죠? 접촉 때는 방향을 고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우선 접촉하는 면적이 중요하고 힘을 접촉하는 면적으로 나눠준 값인 압력 또는 응력이 앞으로 레올로즈에 사용하는 인풋 값이 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면과 면이 만날 때 전달되는 힘의 방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